안심가습 옵티미스트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옵티미스트가 이제 출시된 지 꽤 돼서 아마 옵티미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라이브를 반복한다,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습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기 중의 수증기 양 또는 비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를 의미한다. 습도가 높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곰팡이 번식이 증가하며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감기, 독감 등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 지금 딱 이 계절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난방을 시작할 때 이제 감기와 독감이 이제 많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건강 증발의 적신호 습도 40%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건강 습도는 이렇게 40%에서 60%가 좋다라고 해요.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왼쪽에 보시면은 바이러스 활동, 오른쪽에 보시면 곰팡이 번식. 그래서 저가 자취할 때 결로 같은 게 생기다 보면은 곰팡이도 쉽게 피고 아니면 너무 건조하면은 점막이 마치 자고 일어났는데 입을 다 벌리고 잔 것처럼 엄청 건조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습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습도가 낮을 때는 피부 건조, 가려움. 저도 어릴 때 아토피가 있어서 그런지 겨울에는 바디로션을 진짜 샤워하고 매일매일 바르지 않으면 이제 바지에 이렇게 문질러져가지고 상처가 나는 거 혹시 아실까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그렇거든요, 다리가. 그래서 꼭 보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습도가 낮아서라는 거. 피부 건조, 가려움. 그리고 안구 건조증 심화, 그리고 호흡기 점막 건조, 바이러스 감염 증가, 정전기 집중력 저하. 뭐, 정전기 엄청 잘 통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 다 습도가 낮고 몸에 수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점막, 피부, 눈의 방어 기능이 약화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라이브에서도 나왔던 건데, 낮은 습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코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 선모 활동이 둔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선모는 뭐냐면 진핵세포의 세포막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란 털구조로 세포의 운동, 감각, 발생,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의 방어가 저하되는 거예요. 건조할수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낮은 주변 습도와 인플루엔자 저항력 손상에 대한 상관관계. 뭐 예일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폐 조직 내 바이러스 RNA 수치가 습도가 낮을수록 두세 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 증식 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막 장벽 기능도 보면 습도가 낮을수록 선모 운동이 30%가 감소해서 점액 제거 능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잔류한대요. 그리고 습도와 인플루엔자 A 유병률에 대한 상관관계. 요것도 보시면 공기 중 인플루엔자 A RNA가 검출 비율이 비가습 환경에서, 그러니까 건조한 환경에서 37%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 증상자 수도 2.3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40%대로 높이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라는 거. 특히나 우리 뭐 비행기 타거나, 뭐 겨울철에 난방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습도계는 없지만 이제 옵티미스트 켜보면은 습도가 나오잖아요. 40% 넘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처음에 딱 틀었을 때. 30%대거나 아니면 29%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건조한지 또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 그래서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유발한대요. 근데 습도가 또 너무 높으면 체온 조절 방해로 인해 각성, 자꾸 깬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요즘 같이 습도가 낮을 때, 나 되게 잘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거는 습도가 너무 낮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 습도 및 온도가 수면 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보시면 실내 습도가 낮을수록 각성 횟수가 증가하고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하고 숙면 시간이 단축된대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피곤하네 하는 게 다 습도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실내 공기 온도와 상대 습도가 학습 성과에 미친 영향. 학업 성취도 최적화도 상대 습도 40%대, 그리고 온도도 24도씨에서 환경이 되게 최적화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는 가습기 어디 없을까? 보통은 저도 노래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가습기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초음파식, 가열식 두 개를 다 썼었거든요. 처음에 입시할 때는 엄마가 큰 가열식을 사주셔가지고 쿠쿠 거를 썼는데, 그게 세척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품을 빼도 그 안에 세척하는 게 깨끗하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썼던 거는 초음파식이었어요. 근데 초음파식은 너무 주변이 젖어서 꺼야 돼요. 너무 이불도 다 젖고 바닥도 다 젖고 그래서 한 번씩 방이 너무 눅눅해지는 것 같아서 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물에 있는 세균이나 석회질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분사되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걱정 없는 가습기가 어디 없을까? 요게 바로 옵티미스트입니다.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세균이 올라타지 않는 미세 수분 0.2 나노 가습이고요. 그리고 내부 살균 99.9%. UVC 램프. 너무 좀 익숙하죠. 우리 이스프링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UVC 램프로 다 살균이 되니까 더 안전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분리형 세척. 그냥 이 뚜껑만 열잖아요. 그럼 너무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 이 필터도 세탁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썼을 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주변이 꿉꿉하지 않고 보송보송한데 습도는 알맞게 40에서 50 이렇게 최적화 설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최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틀면서 잤는데 하루 종일 틀었거든요. 근데도 딱 진짜 윤영경 리더님 말씀대로 이렇게 물방울 속에 있는 듯한 느낌. 눅눅하지 않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요건 아까 이야기 드렸고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 미세 수분. 미생물이 불검출입니다. 예. 그리고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UVC 파장. 그리고 물이 닿는 곳부터 가습을 전하는 공기까지 몽땅 살균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조 필터 펜 99.9% 살균하고요. 세균도 99% 저감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 다음 강의가 저는 정말 정말 궁금해서 좀 빨리 마치고자 하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이는 미스트가 아닌 숨으로 느낀 차이 옵티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차분하게 네, 제품 전달을 또 해주셔서 또 저희가 또 나름 에너지를 또 받아서 또 옵티미스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또 이게 제품에 대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참 저희가 그 L400 나왔을 때 엄청 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탈모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늘 또 어떤 내용을 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탈모 예방에 관련된 솔팔 메토를 또 전달해 주실 안현정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축복의 통로 안현정입니다. 네, 공유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리더님들, 제가 지금 화면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인사 다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메이스토리 탈모케어 제품 감동을 말씀드릴 축복의 통로 안효정입니다. 네, 어, 리더님들, 아메이 제품 너무 좋으시죠? 그러니까 돈만 허락이 된다면 정말 아메이 제품들로 몽땅 몽땅 먹고 바르고 저희의 마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소비자가 있겠다. 그래서 사업을 또 결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아메이 사업의 기회도 너무 귀하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난 너무 아메 제품 좋은데 내가 이렇게 약간 탈모가 있어서 아메 제품들로 다 올브레인드 체인지를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탈모가 더 그러니까 심해진다라는 개선이 그러니까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엘사백이 나왔고 조회 상무님도 당신께서 본인께서 탈모가 있어서 엘사백이 나오게 됐다는 또 희망의 가닥으로 또 엘사백을 또 신나게 쓰기도 했었고 그래도 별 차도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본사에서 진행하는 MBA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강의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이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을 계기로 내가 탈모 케어 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장의 개념일 때 이 강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딱 바뀌었고, 그래서 리더님들과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딱 탈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탈모의 원인들이 보면 이렇게 많아요. 유전이며 청결하지 않은 두피, 영양 부족 또는 과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모발의 노화, 또 약물을 드셨을 때, 또 지루성 피부염 같은 두피 질환이 있을 때,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원인들이 있고요. 또 탈모의 종류들을 보면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성의 남성용 탈모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여성에게도 이제 두 종류, 가르마에서, 저가, 이렇게 가운데, 그 뭐라고 해요? 정수리. 네, 정수리 쪽도 저는 탈모가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여성의 남성형 탈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심한 여성의 남성용 탈모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모발을 잘 자라나게 하는데 어, 출산 또는 폐경 또 평소 유지되었던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모발의 퇴행기와 휴지기가 동시에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호르몬 이외에도 과도한 스트레스 또 다이어트와 같은 영양 결핍, 펌어, 염색, 또 자외선 노출에 의한 모낭의 손상, 또 머리를 세게 묶는 습관에 의해서 여성용 탈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보면 성장인자, 저희가 키 클 때 크는 IGF-1이 아이들에겐 키도 크지만 또 어른들에겐 이게 모발이 또 자라나게 하는 인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모유두라고 해서 이게 혈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영양소가 공급이 돼서 이 머리가 잘 자라나게 되는데 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발의 탈락의 원인이 이 남성 호르몬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것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안드로겐 수용체와 만나서 모발 탈락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형 여성 탈모를 앓고 있는 분은 반대로 이 똑같은 기전인데 이것이 머리카락으로 이 모유류 세포랑 해서 했을 때는
머리카락은 탈락이 되지만 다른 부분은 채모가 너무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머리카락만 없고 다른 곳은 정말 채모가 많거든요. 하물며 눈썹, 그러니까 눈의 아래에 그 눈썹도, 그러니까 이게 뭐 쌍꺼풀 밑, 그러니까 그 아래 눈썹도 되게 길거든요. 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것이 이제 그 저희 제품에 파이토스테롤, 그러니까 시토스테롤이라고 해서 저희 어, 그 세티니크 라인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논문 결과 이 DHD, D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 저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수용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는 그 자료이고요. 그 다음은 이것이 똑같은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는 똑같은 메커니즘이 전립선 비대증하고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소팔메토 안에 들어있는 네틀로트 성분이 탈모에도 좋다. 그리고 모발이 탈락되는 것에 그 덜 탈락되게 한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꼭 저희 소팔메토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분명히 그 DHT 감소에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모발이 증식이 된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소팔메토가 반드시 탈모에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그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한테는 사실 이 말씀이 한 가닥 희망이었어요. 아, 보통들 탈모를 하시는 분들이 탈모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착안을 한 거죠. 아, 나한테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게 확신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토스테롤을 드셨을 때 이런 모발의 밀도가 증가됐고 또 모낭에서의 유분 감소, 수분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두피 진정이 되어서 염증 인자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또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또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그러니까 잘 닦지 않아서 모낭에 염증이 생겨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이어트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또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되기도 하고, 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렇게 또 탈모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난소와 부신과 갑상선, 호르몬의 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호르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여성들은 이 호르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갑상선으로 어떻게 이제 되나 보면 갑상선 세포가요. 이 수용체를 만나서 잠깐만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TPO-AP 자가항체가 생겨서요. 제대로 음, 음,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행이 돼서 탈모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 관리에서는요, 환경 호르몬의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가 커트였기 때문에 매일 샴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면 그때는
합성으로 만든 샴푸를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계속 어, 이 합성 호르몬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 합성 호르몬은 여성의 어, 여성의 호르몬을 흉내내는 가짜 호르몬인 거잖아요. 그걸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했어,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지 않았었다면 완전 더 탈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드셔야 하고 또 저희 세제 종류들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해독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 비타민 B군, 밀크시슬, 또 단백질 그리고 장에 독이 되는 유산균까지. 그래서 또 비타민 C도 필요하고요. 비타민 B군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모근 파괴 원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요. 또 모발 성장 인자를 생성하는 것을 그 인자를 생성을 촉진한대요. 그리고 모모세포의 분열을 또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것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할수록 모발 탈락 확률이 증가된대요. 그래서 탈모로 병원을 찾은 성인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조사를 했을 때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많은 분들이 모발 개수가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비오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파토텐산도 어, 두,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조효소가 정상적인 표피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고 또 판토텐산 결핍 시 피부염이나 점막의 염증 또 색소 침착 장애 이게 백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날 수 있고 또 감염에 취약하고 비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요. 표피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부족함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판토텐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래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단백질, 또 오메가3, 또 마그네슘, 비타민 A하고 C, 그리고 철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을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영양소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탈모가 되는 비율도 키랑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은 어, 20%밖에 안 되고 환경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 했고 예전에 그 이상훈 리더님이라고 타 그룹의 그 리더님도 어, 남성 리더님이신데 유전적으로 이렇게 남성 탈모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러셨는데 당신은 저희 뉴트라이트를 드시고 프로틴을 많이 드셨고 했기 때문에 진짜 수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부러웠었는데 나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슬플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외선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하셨고 또 죄송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육류 섭취, 또 카페인과 알코올, 또 정제탄수화물이 흰설탕이나 밀가루, 백미잖아요. 이것이 인슐린이 증가돼서 체내 지방에 축적이 되어서 어, 이게 당독소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점검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때문인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정제탄수화물은 잘 먹지 않는 단 거를 좋아하나 음식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뭐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피 건강 관리하는 솔루션도 제안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추천해 주신 영양소 그리고 추천해 주셨던 강의들을 다 들으면서 제가 솔루션을 했던 게 저는 기존에 저희 세트니크 제품들을 잘 쓰고 있었고 또 저희 퍼스널 케어 제품들을 이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베이스를 두고 제가 에너지팩 안에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 저희 더블엑스가 들어가져 있고 또 모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행이 잘 돌아야 영양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오메가 3 그리고 또 호르몬의 역할을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고 하는 밀크시슬 EX가 이 에너지백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먹었었고, 또 내 몸에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강의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해주셨던 프로틴, 또 이 프로틴이 또 이제 뒤에 장표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또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이소플라본이. 그래서 제가 아직 완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여성 그런 갱년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모발의 건강이 되는 것이 또 모발 단백질이 케라틴인데 저희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되니까 프로틴을 먹었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소팔메토 블렌드입니다. 여기 보면 또 네틀루트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얘가 이제 그런 모발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저희 제품이 이거를 드셨을 때 모발이 나요라고는 말씀하진 않으세요. 왜냐 함량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저한테는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전이 너무 재밌었고 그 기전이 이해가 돼서 소비자가 납득을 하게 되었을 때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요?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믿어지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팔메토 블렌드를 먹었었고요. 그리고 또 판토 블렌드도 먹었었고요. 그다음에 판토텐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엘사백 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사백을 썼고요. 어, 엘사백에 대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 저희 프로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콩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 콩혁명이라고 하는, 이 콩의 비밀 이 책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었거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강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어, 이 이소플라본이라고도 하지만 아이소플라본이라고도 하는데 신체 조직에 있어 에스트로겐의 조절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콩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이 없는 상황에서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신체가 만들어내는 강력하고 위험성이 높은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고요. 또 에스트로겐이 많은 상황에서는 항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 이게 에스트로겐의 조절 효과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무 많으면 덜 나오게 하고 부족하면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혹시 이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195에서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부끄럽고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때 막 엘사백 나왔을 때 그때 그냥 이렇게 많이 날 거야 막 이런 부푼 기대감을 갖고 사실은 이거를 그냥 머리도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편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소팔메토 블렌드를 먹고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도 하고 나름 이제 이런 솔루션을 주셔서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수정을 했을 때 이렇게 신나게 머리가 이제 저도 낫다라고 그러니 엘사백을 써보시라고 저희 아메 제품들을 써보시라고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거는 진짜 찐 후기인데요. 제가
실수로 2년 정도, 1년인가 2년 정도 됐는데, 여기 사진상으로 리더님들이 보실 때는 왼쪽 편의 사진 보면 제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새끼손가락이 절단이 됐었어요. 부러져가지고 이제 붓기는 했는데 얘가 좀 빨리 났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잘 안 구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잘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엘사백을 이렇게 쏘였었어요. 그 조직의 주변이 잘 재생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근데 어, 물론 손의 근육이 잘 되기도 했지만 여기 미러니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털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손이 다쳐서 엘사백을 씌운 쪽, 그다음에 이쪽은 하나도 씌지 않죠. 털이 없죠. 와, 이렇게 진짜 털이 자라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다음부터는 안 찍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면 하나하나 점검해 드려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면 훨씬 더 저희 제품들이 극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아이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제품의 감동이 진짜 사업의 다인 것 같아요. 리더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정말 감사하셨을 것 같고 그 제품으로 인해서 또 많이 개선되셨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감동이 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역시 교육이 답이다. 저도 이제 집에 제품들이 다 있지만 크게 활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예, 열심히 먹고 L400도 열심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네, 꿈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더님도 어떻게 아메이를 사업을 진행하셨고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분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명희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의 송고용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고 있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소리로 부탁드릴게요. 공유되는 걸로 알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모르신 분들은 또 모르시겠죠? 저는 그 제주도 태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농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남동생만 둘이고요. 딸은 저 혼자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가 아끼고 열심히 살면 잘 산다. 그래서 그리고 큰딸은 모범이 되어야 해. 그래야 동생들이 너를 잘 따라서 아이들도, 동생들도 잘 성장할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왔던 환경 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했던 말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어, 예, 가로로 돌려드릴까요? 예, 네. 예, 제가 핸드폰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엄마는 너는 네가 벌어서 내가 써라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빠가 농사를 지으셨다 했잖아요. 부모님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경제권이. 아빠한테 있겠죠. 그래서 엄마는 어떤 먼 물건을 사려고 하면 아빠한테 돈을 타서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이 너는 너가 벌어서 너가 써. 이 얘기를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녀로서 그리고 직업을 간호사로 택하게 됐었거든요. 여차해서 간호사가 되었고 그래서 또 여차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남인 남편을 만나서 그것도 제주도인 태생이 서울 남자를 만나게 돼요. 선을 봐가지고. 그래서 대전이라는 곳에 제가 결혼을 해서 타지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간호사로서 수술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전이라는 타 지역에 가서 한 4개월 정도 쉬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 수술실 그 TO를 구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단녀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경력단절이라는 이 단어가 그때 저한테 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력서를 여기저기 냈는데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또 인공신장실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때 또 그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 둘을 낳으면서 인공신장실이라는 곳을 계속 다니게 돼요. 그런데 어, 아까 제가 경험했었잖아요. 그 4개월이라는 그 공백 시간 동안 그 직업이 없고 저한테 돈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그 느낌을 이 경력 단절이라는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것은 이 일이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엄마가 그때 얘기했다 했잖아. 너는 내가 벌어서 네가 써라. 이 단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일을 멈출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회사원이었거든요. 삼성이라는 회사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했었던 말은 신혼 초부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혼 초예요. 나 언제 잘릴지 몰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직업이라는 것을 못 놓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에 이런 곳들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살다가 또 신랑 직장이 김해로 오는 바람에 제가 김해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3년 소비자였고요. 저희 스폰서님하고는 전혀 일맥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그 저희 수간호 선생님이 그 어렵게 아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케어하기 위해서 스폰서님이 임신한 몸으로 저한테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저는 아끼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얘기했죠. 그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자만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세제만 쓰고 있다가 저희 아들이 비염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케어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스폰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비염 케어를 하다가 비염이 낫게 되고 이러한 3년의 소비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스폰서님이 저한테 계속 오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사업 설명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초기에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스폰서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변화되고 있는 스폰서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6시 반까지 출근이기 때문에 어린 둘 아이를 진짜 앞에 맡기고 어린이집 맡기고 아침밥도 못 먹이고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경력단절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된다. 그리고 신랑이 나 언제 잘릴지 몰라. 이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을 보시니까 똑같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 변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딱 어느 정도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나 뭐 하고 있지? 나는 하나도 변화가 없네? 아끼고 열심히 모았는데, 나는 진짜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나의 삶에서 스폰서님이 저녁 10시 이후에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을 때, 명시, 명시 10년 후에 어떻게 살 것 같아? 이 멘트를 한 번 또 날리고 가요. 그래서 진짜 저의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저희 10년 후의 모습. 저희 10년 후,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을 했더니, 진짜 병원 선배를 봤더니 저보다 월급이 30만 원 차이도 안 나. 11년 선배인데. 그리고 신랑의 은퇴의 모습을 봤더니, 나는 은퇴하면은, 저도 은퇴가 있을 거고, 신랑도 은퇴를 하면, 그럼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더. 그러면 식당을 해야 되나? 나 음식 솜씨 없어. 그러면은 농사를 지은 건 더더욱 싫고. 그럼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폰서님은 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자신 없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스폰서님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자는 마음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자신도 없고요. 저는 친정이 제주도고요. 시댁이 서울이에요. 명단도 없어요. 저는 모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 자랑 아닙니다. 모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맥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저는 너무 명단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하자. 어떻게? 내가 배우기를 결심했어요. CLC를 참석하기로 해서 진짜 한 번도 안 빠지면 된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CLC를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투잡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월급을 하면서 또 저녁에 투잡을 했기 때문에 눈이 진짜 빨갛게 배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밤 12시에 강의도 듣고 진짜 저녁 OM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투잡으로 시작해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전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간호사 월급만큼 1년 6개월 만에 투잡으로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업을 할 수 있겠었겠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꿈은 10년만 해서 내가 200만 원만 따박따박 또박또박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1년 6개월 만에 진짜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저희 꿈은 진짜 매일 여행 다니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었어요. 자,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농사만 지으시고 진짜 여행 한 번 안 다니시고 그 삶을 꾸려가는 그 모습에 저는 조금만 해도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두 번의 여행을 다녀와요. 그래서 삿포로 이때 여행 갔다 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제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모님이 조금 더 건강할 때 더 많은 여행을 모시고 다니고 싶은 꿈이 있고요. 저는 진짜 여행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매해 여행 다니는 꿈을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저의 그 미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해서 고 런던 꼭 가고 싶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도 해냈어. 이 해낸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없으시네. 그리고, 진짜 자식된 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요. 이 자식된 도리가 경제적으로 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돌이라는 거는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메이 속에 있으니까 이 하나하나씩 그 돌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제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된 돌이, 부모된 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싶어요. 그냥 도태되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꼰대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해매해 성장하는 제가 되고 싶고 이 속에 있으면 그렇게 성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력 자산,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제 노후에 진짜 100세까지 내가 건강 자산을 키우면서 부모, 자식들한테, 진짜 자식들한테 해되지 않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진짜 사는 날까지 그런 건강 자산을 갖고 싶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이런 모든 자산들을 갖추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제가 진짜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메이 속에 있다는 걸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메이 속에서 또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강의에 보면 보여주고 싶은 두 사람 김종아 리더님 또 강의도 있잖아요. 그 멘트가 굉장히 생각이 나고,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꼭 책임을 다하는 또 제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꿈이 될 수 있는 저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오늘도 더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들이 하고 그 도리를 하려면 진짜 경제적인 자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아미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터 키로 이것을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리더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진짜 이곳에는 꿈이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의 꿈을 들으면 또 나의 꿈을 생각하게 되고, 그 리더님의 꿈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꿈을 되새겼거든요. 오늘의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열정을 받으셨으리라 믿고요. 이제 1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오늘의 한 시간을 받은 열정과 에너지로 또 화이팅 하셔서 네,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달에는 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신 호스트가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음 달에는 원 플러스 원 해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